자, 원의 방정식 개념 정리해 볼게요. 원의 방정식에서 중요한 것은 모두 네 가지인데 항상 그 모든 도형의 방정식은 정의가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앞에서 배웠던 우리 이제 점, 직선 이런 것들이 이 원 안에 다 한꺼번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점과 원의 관계 뭐 이런 걸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당연히 직선과 뭐와의 관계? 원의 관계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 하나 정리했으니까 여러 원이 있잖아요. 원과 이 안에 역시 뭐도 들어가고 직선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점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다 물어보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딱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원과 직선의 관계. 이건 아주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오고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당연히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뭐 이런 것도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네 개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거고요. 그리고 애들이 조금 까다로워하는 게 그 직선 중에서 아주 독특한 직선이 있는데 접선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따로 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지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의 방정식부터 한번 해봐요. 원의 방정식의 정의. 어떻게 할 거냐면 원을 뭐로 만들겠다는 거지? 방정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 원을 방정식으로 만들 때 그 원을 어디 위에 올렸냐면 평면 좌표 위에 올려요. 평면 좌표에 올려서 그 놈을 뭐로 정리해보자? 식으로 정리해보자 하는 게 이제 원의 방정식인 거고, 당연히 평면 좌표에 올려서 식으로 만들려면 무슨 성이 있는 거지? 규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규칙성을 가지고 뭐로 만들어 보자? 식으로 만들어 보자.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어떤 식을 보면 걔를 원으로도 인지할 줄 알아야 되고요. 원을 보면 식으로 인지할 줄 알아야 되고, 식을 보면 원으로 인지할 줄 알아야 돼요. 두 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첫 번째, 그 규칙성은 당연히 원에서 와요. 원부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원의 방정식이 아니고 원의 정의인 거예요. 도대체 원이 뭔가? 원은요, 한 정점에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의 자취란 말이 나와서 그런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을 다 모아놨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알다시피 그 정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원의 중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일정한 걸 원에 뭐라고 하지? 반지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점들이 이동한 흔적을 원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원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중심을 찾고 뭘 찾는 거지? 반지름을 찾아야 그게 어떤 도형을 원을 원으로 인지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요. 원이 있대요. 아직 원의 방정식 관계 아니에요. 그렇죠? 원인 겁니다. 이게 원이라고 한다면 모든 원에는 뭐가 있는 거지?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반드시 중심을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 모든 원에는 뭐가 있지? 반지름이 있는데 그 반지름을 2개 이상 그으면 돼요. 얘가 이렇게 보통 R로 많이 표시하는데 얘만 반지름이 아니고 얘도 아무데나 반지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을 원으로 보기 위해선 중심 찾고 뭐 찾고 반지름 찾아야 되는데 중심과 반지름을 반드시 보조선으로
표시를 해야 돼요. 왜 그렇죠? 그 보조선이 있을 때만 그 보조선이 원의 무슨 성을 나타내는 거지? 규칙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보조선이 보여야지만 규칙성이 보이는 거고요. 규칙성이 보여야지만 그놈을 뭘로 만들 수 있지? 식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규칙성을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항상 보조선이 반드시 표시가 돼야 돼요. 알겠죠? 보조선이 표시가 안 되면 식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작성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식을 작성할 수가 없어요. 예를 몇 개 들어봐요. 이쪽에다 예 하나 들어볼게요. 자, 보시죠. 원이 있대요. 여기 직선이 하나 들어가 있대요. 됐어요? 그러면 얘가 원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해봐요. 원의 중심을 찾아요. 그리고 원에 뭘 찾아? 반지름을 찾는데 이것도 반지름이고 이것도 반지름인데 이 직선과 이 원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 이 지점이란 말이에요. 교점, 교점. 됐어요? 이 교점이 있어야지만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보조선을 어디다 그어야 돼요?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그어야 돼요. 그럼 얘가 반지름 뭐 되는 거지? R. 여기서 여기까지 또 뭐 해야 돼요? 그어야 돼요. 그럼 반지름 뭐 되는 거지? R.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R이 있어야지만 무슨 식이 만들어져? 관계식이 만들어져요. 얘가 관계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서 반드시 보조선으로 관계식을 작성할 생각이 먼저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어야 돼요. 지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원을 정리했으니까 원의 방정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은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원의 중심을 원점 위에 올려요. 중심이 원점 위에 딱 올라가는 이런 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중심이 원점이 아닌 경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둘 다 해서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알겠죠? 둘 다 식으로 만들어 볼 테니까 두 개 잘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좌표 평면 위에 지금 원을 어디에 올리겠다는 거지? 평면 좌표 위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평면 좌표에 올려서 규칙성을 가지고 뭘 만들자? 식을 만들자 이건 거니까 얘가 X축이고 얘가 무슨 축? Y축이래요. 그럼 원을 어떻게 올리겠다는 거지? 아,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올리겠다는 거죠, 뭐. 그럼 중심이 몇 콤마면? 0,0.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점하고 연결해도 얘가 반지름 R 되는 거고, 여기에서 정리해도 반지름 R 되는 거고, 여기도 반지름 R, 여기도 반지름 R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지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해요. 그럼 0,0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뭐 되는 거지? R 되겠죠? 그럼 이 지점의 좌표를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잖아요. x2, y2 이렇게. 그럼 이 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반지름 뭐 되는 거지? R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지점의 좌표가 뭐라고? x3, y3 이렇게 해도 이 거리도 반지름 R, 이 거리도 반지름 R, 이 거리도 반지름 R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많은 점들이 다 있는데 x1, y1, x3, y3 모든 문자의 대표를 x, y라고 보는 거예요. 얘는 누구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규칙성을 식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돼요. 점과 뭐 사이의 거리인 거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인 거잖아요. 다시 점과 뭐 사이의 거리? 점 사이의 거리인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트 불러보시죠. x 0-x 할까? x-0 할까? 좋아요. x-0의 완전 제곱에 플러스 y-0의 완전 제곱은 반지름 뭐가 됩니다? R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걸 무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의 방정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루트가 있으니까 더럽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양변을 뭐 하지? 양변을 제곱해요. 이렇게 양변을 제곱해요. 그러니까 식이 만들어지기를 x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은 뭐의 제곱?
R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요, 사실은요, 얘가요, 보고 있어요? 잠깐 보시죠.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 보잖아요. 직각삼각형. 그럼 이 길이가 몇인 거지? 좀 도와줘요. 이 지점의 좌표가 x면 가로 길이가 뭐지? x 이렇게 된 거고. 이 지점의 좌표가 y라는 얘기는 세로 길이가 뭔 거지? y. 근데 얘가 반지름 r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무슨 정리한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피타고라스 정리인 거죠. 됐어요? 뭐 나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외워야 된다? 그럼 그건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양심적으로. 언제까지 이걸 달달달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은 사실은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완전히 똑같은 건데 그게 중심이 0,0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얘를 보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를 올려서 식으로 만들었는데 그 식을 보면 이제 뭐가 보인다고? 원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중심이 몇 컴마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뭐로 보면 되지? 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됐어요? 이걸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중심을 딱 0,0에 올리잖아요. 일반적인 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원을 중심 0,0에 딱 올리면 얼마나 계산이 편리하겠어요. 근데 시험에는 0,0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는 놈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얘를 이렇게 이름 붙여요. 특수한 원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중심이 0,0인 경우에는 아주 특수한 원인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중심이 0,0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얘를 나는 일반적인 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한 원 정리했으니까 일반적인 원 정리해 볼게요. 지웁니다. 그럼 역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번엔 얘 한번 해봐요. 그림은 여기 옆에다 그립시다. 좌표 평면이 여기 이렇게 있대요. 원이 이렇게 있답니다. 이번엔 중심이 0,0이 아니에요. 중심이 예를 들어 A, B라고 해봐요. 그래도 무슨 선이 있어야 된다고? 보조선이 있어야 돼요. 나 지금 문제풀이 설명하는 거예요. 보조선이 있어야 돼요. 모든 원에는 보조선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 연결해야 돼? 아무데나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 대표 문자를 뭐라고 잡아? x, y라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이 원은 중심이 A, B인 거니까 아까 설명할 때 중심이 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점, 고정된 점. 그리고 얘는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어디일 수도 있으니까 얘를 뭐라고 하죠? 움직이는 점, 그래서 동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좀 구별하면 도움이 돼요. 얘는 동점이고 얘는 정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점에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가? 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뭐와 같습니다? R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보조선이 있어야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보면 불러보시죠. 루트 뒤에 보면 x-a 할까? x-a의 완전 제곱에 더하기 y-b의 완전 제곱은 뭐에? 반지름 r이 됩니다. 이렇게 됐는데 역시 얘가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에 뭐 하는 거지? 제곱해요. 양변 제곱해서 루트를 없애는 거죠. 뭐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해 보면 얘가 x-a의 제곱에 미안합니다. x- 전체 a의 제곱에 플러스 y-b의 전체 제곱은 뭐의 제곱? r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이 식하고 이 식하고 어떤 식? 같은 식 될 것이고 뒤에 있는 얘를 전개해도 돼요? 안 돼요? 전개해도 돼요. 전개해보면 이런 모양이 돼요. x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2배의 ax가 있는데 나는 걔를 그냥 이렇게 해요. ax 플러스 by. 여기도 y가 있을 테니까 플러스 c인데 그 c는 a의 제곱, b의 제곱 두 개 더한 걸 그냥 c라고 합시다. 당연히 넘겨서 r 제곱한 놈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주어진 이 식이나 이 식이나 어떤 식인 거지? 같은 식이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얘를 전개했다고요.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이런 형태가 될 테니까 이 식하고 이 식하고 같은 식인 거니까 앞으로 이 식 전체를 보고 중심이 몇 컴마면? 중심이 A,
B자리고요. 반지름 뭐?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 A, B이고요. 반지름이 R인 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된 놈은 무슨 제곱식 만들면 되지? 이렇게 된 놈은 완전 제곱식 만들면 돼. 완전 제곱식 만들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의 방정식 두 가지 정리한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원? 특수한 원. 두 번째는 무슨 원? 일반적인 원. 그러니까 특수한 원과 일반적인 원 둘 다 원의 방정식인데 당연히 시험에는 얘가 더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얘 둘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지웁시다. 원의 방정식 정의 끝났어요. 자, 두 번째. 점과 원의 관계. 여기까지 나와요. 제일 앞에 평면좌표 처음 출발할 때 점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점하고 그 원 사이의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게인 거죠. 첫 번째는 먼저 그래프로 표시해 볼게요. 원이 있대요. 그리고 원 밖에 점이 있대요. 됐어요? 이 점을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원 위에 점이 있대요. 얘를 B라고 합시다. 원 내부에 점이 있대요. 얘를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점과 원의 관계를 뭐로 표시하자는 거지? 식으로 표시하자는 거예요. 알겠죠? 얘를 식으로 표시하는데 그럼 무슨 선이 필요하다고? 보조선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보조선이 항상 원의 중심이 있고요. 그쵸? 이 중심을 A, B라고 합시다. 원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있는데 이 점과 이 원의 관계를 하려면 반지름을 어디 쪽으로 그어야 될 것 같아요? A 쪽으로 그어야 돼요? B 쪽으로 그어야 돼요? 이 점과 이 원의 관계니까 A 쪽으로 그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어요. 그럼 이게 반지름 뭐에 해당하는 거지? R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얘를 이 점을 연결하고 싶어야 돼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가 점과 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지? 점 사이의 거리인 거잖아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뭐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점 A가 외부점이잖아요. 그럼 점 A가 외부점이면 R하고 D 중에서 누가 더 커야 돼요? R하고 D 중에서 누가 더 커야 돼요? D가 더 커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점과 원의 관계를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반지름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관계식을 통해서 우리가 점과 원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원 위의 점이잖아요. 그럼 원 위의 점도 똑같아요. 이 점과 이 원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되지? 이렇게 연결해 보면 돼요. 됐죠? 그럼 얘가 반지름 뭐가 되는 거지? R이 되는데요. 당연히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D가 되겠죠? 이때는 반지름 R하고 D하고 어떤 경우인 거지? 같은 경우인 거지 뭐. 됐어요? 그리고 얘는 내부점인데요. 그럼 보이세요? 이번엔 역시 동일하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이어봐? 여기까지 이어봐. 그럼 이 전체가 뭐가 되죠? 반지름 R이 되고요. 이번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게 뭐가 되는 거지? D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는 원 내부점이에요. 그러면 원 내부점이 갖는 의미는 뭐지? R하고 뭐 누구 중에? D 중에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R이 더 큰 거지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점과 원의 관계는요. 반지름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비교해요. 그러니까 반지름과 원의 중심과 점 사이의 거리를 비교해요. 이걸 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지웁니다. 3번. 점과 직선의 관계. 중요합니다. 미안합니다. 원과 직선인데 잘못 썼어요. 원과 직선의 관계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알겠죠? 앞으로 수능 수학에도 나오고요. 고등 수학은 뭐 당연히 나오고 고1 수학은.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역시 얘도 이렇게 보면 돼요. 원이 있대요. 그리고 원 밖에 직선 L1이 있대요. 됐죠? 그 다음에 직선이 여기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 얘를 뭐라고 하지? 접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있대요. 얘는 뭐라고 하지? 원을 분할한다 그래서 뭐라고 하지? 할선 그렇게 이야기해요. 얘도 완전히 똑같다니까요. L1과 이 원의 관계를 알고 싶어요. 그럼 뭐 찾아야 되지? 원의 중심 찾고 반지름을 L1 쪽으로 그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반지름 R로 고정이 돼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당연히 원의 중심은 다 부러지네. 원의 중심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지? A, B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 거예요. 아까 뭐였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였는데 이번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R하고 D 중에 누가 더 큰 거라고? 얘는 D가 더 커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경우에는 R하고 D하고 어떤 경우인 거지? 같은 경우인 거고요. 여기에는 R하고 D 중에 누가 더 큰 거예요? R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R하고 D하고 같고요. 얘는 R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D인 거죠. 뭐 할선인 경우에는 D하고 R 중에 누가 더? R이 당연히 더 D보다 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원과 직선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식으로 표현해 보면 R과 이렇게 쓸까? 반지름과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번엔 어디까지의 거리인 거지? 직선까지의 거리를 비교하면 돼요. 부등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지웁니다. 동그라미 1번이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인데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자, 봐요. 동그라미 2번. 원과 직선의 관계를 표시하려면 아까 잠깐 봤듯이 반드시 보조선이 필요합니다. 보조선 사용하는 걸 좀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원이 있습니다. 원 밖에 직선이 있습니다. 얘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 원의 중심을 찾고요. 반지름까지 그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가능한 이쪽으로. 이 반지름 R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알다시피 최단거리니까 이게 D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부등식 하면 되니까 얘는 별로 문제에 나올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죠. 뚫고 내려간대요. 이런 걸 우리가 할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제 이 상태를 뭐로 만들겠다는 거지?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보조선을 쓰는 게 꼭 필요하고요. 원의 중심이 있대요. 그러면 이 원과 이 직선의 관계는 지금 교점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교점이 두 개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 원과 직선이 교점이 두 개가 만들어졌다. 그 말은 보조선을 그을 때 얘하고 얘를 연결해라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반지름 R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반지름 뭡니다? R입니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인데 그 직선까지의 거리는 알다시피 최단거리 각도 몇 도? 90도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삼각형 두 개가 형성이 됐는데 얘도 직각삼각형인 거고요. 얘도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인데 반지름 높이 공유하고 있고 반지름 높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 돼요. 합동이란 말은 당연히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어떻습니다?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고요. 합동인 거니까 90도로 정확하게 잘라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두 개가 정확하게 수직으로 지금 이 직선에 의해서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은요, 이 할선에 수직 2등분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다시 한번 이 할선을 수직 2등분하고 있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수직 2등분인 거니까 직선에서 무슨 조건을 쓸 수 있어요? 수직 조건 쓸 수 있잖아요. 수직 조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2등분은요, 뭐 쉬운데 2등분선은 2등분인 거니까 중점을 이용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또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는 걸로 이제 처리가 돼요. 원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이번엔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원이 마음에 안 들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직선이 하나가 스쳐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넘어가 버렸네. 화면에서 벗어났어요. 지우고 저쪽으로 좀 갈게요. 이걸 지우죠 뭐 그냥. 원이 있어요. 이번엔 직선 두 개가 여기서 하나 지나가고 있대요. 그러면 역시 원의 중심이 어딘가 있겠지요, 그렇죠? 원의 중심이 어딘가 있다고 하고 여기서 연결하고요, 여기서 연결하고요. 얘가 반지름 뭐 되지요? R 되고요. 얘도 반지름 뭐 되죠? R 되고요. 여기서 아래로 내려 그으면 그림을 좀 봐줘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얘가 수직 2등분선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도 이렇게 직선이 하나 또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앞에 주어진 이 직선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테니까 얘하고 얘하고 뭐 하면 되지? 연결하고요. 얘하고 얘도 뭐 하면 되지? 연결하면 돼요. 그럼 얘도 반지름 R이 될 것이고 얘도 반지름 R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내려 그으면 각도 몇 도? 90도가 될 것이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어떤 거지?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직선도 보시면 무슨 이등분하고 있는 거지? 수직 이등분선인 거잖아요. 한 번 더. 이 직선에 무슨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그럼 이 직선에 무슨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원의 중심이 이 노란 직선 두 개의 교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의 중심이 수직 이등분선 두 개의 교점이 돼요.
제법 잘 사용됩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지우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 관계 안 한 게 있잖아요. 하나 관계 안 한 게 뭐 있죠? 원이 있고요. 이번엔 바깥쪽도 아니고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 그렇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거. 이런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접선 이렇게 맞아요. 접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접선도 원칙이 똑같다니까요. 원에 중심이 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 그으면 각도 몇 도? 90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반지름 R 되고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D가 됩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결국 접선의 특징은 반지름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조심할 거 앞에 주어진 이 D는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그래서 이 접선은 너무 중요해서요. 따로 좀 띄어서 공식이 몇 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공식 가지고 그냥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공식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대다수의 경우 이걸 많이 씁니다. 알겠죠? 이걸 많이 써요. 접선은 내가 따로 좀 정리해 주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거, 네 번째. 원과 접선의 방정식. 두 개로 구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특수한 원인 경우가 있어요. 특수한 원인 경우에는 잠깐 앞에서 정리했었는데 중심이 몇 컴마 몇인 경우? 0,0인 경우. 미리 좀 얘기해주면 얘는 공식이 있어요. 그런데 고등수학에서는 너 공식 외웠니? 이런 걸로 시험에 내질 않아요. 너 공식 외웠니? 이런 걸로 시험에 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식은 쓸모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교과 과정인 거니까. 그러나 공식을 외웠다고 해서 접선의 방정식이 풀리지 않는다는 걸 염두에 꼭 두셔야 됩니다. 유도해 봐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접점이 제시되어져 있는 경우.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보고요. 걔를 이제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대요. 나 지금 무슨 원 하지? 특수한 원인 거니까 중심이 지금 나 이렇게 할게요. 그냥 중심이 몇 컴마 몇인 거지 지금? 0,0에 지금 중심이 이렇게 있는 애예요. 그리고 얘를 빨간색으로 할까요?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를 L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이 L인 거예요. 알겠죠? 이 직선의 방정식이 L인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이. 그리고 뭐가 제시됐다고? 접점이 제시됐으니까 위에 주어진 이 접점을요. 나는 A, B라고 합시다. 그리고 알다시피 접점은요. 대답 한번 해봐요. 빨간 직선 위의 점이지만 동시에 어디 점인 거지? 하얀 원 위의 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접점은요. 대입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예요. 직선에다 넣을 수도 있고 어떻게? 원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접점은 한 개의 점이 식 두 개가 만들어져요. 두 개의 식에 적용할 수 있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점 하나인데 식 두 개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 접점의 정의기도 하고요. 내가 두 가지로 해볼 테니까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보조선을 먼저 써요. 지금부터 하는 거 잘 보세요. 어떻게 연결해야 되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각도가 몇 도? 90도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무슨 조건이 있는 거지? 수직 조건이 있어요. 보조선 쓰면요, 수직 조건이 있어요. 그럼 수직 조건으로 뭘 찾아낼 수 있지? 나는 얘의 파란 선의 기울기를 알잖아요. 파란 선의 기울기가 뭔 거지? 이것도 해야 돼요. A분의 B가 기울기인데 나는 빨간 L의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필요한 거니까 수직 조건으로 기울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빨간색 싫은데 그래도 써야죠. 기울기를 확인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뭐분의 뭐? B분의 A가 됩니다 해서 처리하면 돼요. 왜 그렇죠? 아니, 한 번 더. 이 파란 직선의 기울기가 뭐지? 0,0과 A, B 사이의 관계니까 A-0분의 B-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란 직선이 A분의 B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빨간 직선의 기울기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수직 조건에 따라서 얘하고 곱하면 몇인 거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빨간 놈의 기울기를 알았어요. 그리고 정리해보면 나는 한 점을 알고요. 이 점이 빨간 직선 위의 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점을 알고 기울기를 아니까 나는 L의 방정식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Y는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에 X 마이너스 A 플러스 몇입니다? B입니다. 이 식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이 A, B가 빨간 직선 위의 점인 동시에 어디 점이라고? 원 위의 점인 건데 이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안다고요. x의 제곱에 더하기 y의 제곱은 뭐의 제곱? r의 제곱인 거잖아요. 얘가 중심 몇 몇 짜리? 0,0짜리 원인 거죠. 얘가 중심 0,0짜리 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a, b를 여기다 대입해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a의 제곱에 더하기 b의 제곱이 a의 제곱에 더하기 b의 제곱은 뭐의 제곱이 됩니다? r의 제곱이 됩니다도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나 지금 한 개의 점인데 식 몇 개 만들어낸 거지? 두 개 만들어냈어요. 하나는 접선의 방정식에, 하나는 원의 방정식에. 그러면 얘가 접선의 방정식에, 얘가 뭐의 방정식에? 원의 방정식에. 좀 보기 싫으니까 아래다가 살짝 내릴게요. 그러니까 나는 이 식하고요. 이 식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지? 연립할 수 있어요. 그런 짓을 왜 하냐고요? 기다려보세요. 그렇죠? 그럼 연립하기 위해서 나는 이 식을 살짝 변경해요. 양변이 뭐 때로 곱해요? b대로 곱해요. 한 번만 해? 한 번만 해. b대로 곱하면 by는 아니 선생님 그런 짓을 왜 하냐? 아니 봐요. x-a에다가 플러스 b대로 곱했으니까 뭐가 된 거지? b의 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를 보세요. 보이세요? 넘기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a 마이너스 a의 x인 거잖아요. 그럼 일로 넘겨보면 이렇게 돼요. a x 더하기 by는 a의 제곱에 더하기 뭐 b의 제곱. 이 식하고 이 식하고 어떤 식인 거지? 같은 식이 돼요. 그런데 연립한다는 의미는 이건 거잖아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뭐로 바꿀 수 있습니다? r 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r 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이 식을요.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ax 더하기 by는 뭐의 제곱이 됩니다? r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얘를 우리가 원의 중심이 0,0이고 접점이 a, b였을 때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이 돼요. 이 a하고 이 a는 어떤 a인 거지? 같은 a가 되는 거고요. 이 b와 이 b는 어떤 b가 되는 거지? 같은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있는데요. 공식은 거의 쓸모가 없다니까요. 알겠죠? 공식은 거의 쓸모가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요? 알겠죠? 예를 하나 드는데 가능한 있잖아요. 나는 이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무슨 조건 썼었지?
수직 조건 썼었어요. 알겠죠? 모든 원에서 수직 조건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수직 조건 썼고요. 두 번째는 점이 제시되면 한 개의 점으로 몇 개의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두 개의 식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공식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해요. 수직 조건을 쓸 수 있고요. 연립 방정식을 써서 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인 거죠. 자, 지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건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했으니까 한번 해보려고요. 반지름 뭐 1짜리 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원 위에 점이 있는데 얘가 1, 루트 2라는 점이 있대요. 여기서 접선을 그리래요.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써요? 공식을 써요. 얘는 어떤 원의 방정식이지? 불러보세요. x의 제곱에 더하기 y의 제곱은 몇의 제곱? 1의 제곱 이렇게 된 방정식인 거잖아요. 원의 방정식. 그럼 공식을 쓴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a x 더하기 b y는 r의 제곱입니다. 이걸 써서요. 그냥 넣어요. 여기다가 1 넣고요. 여기다가 루트 2 넣으면 되니까 x 플러스 루트 2의 y는 1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공식을 쓴 거죠. 근데 나는 공식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두 번째는 우리 보조선을 써봅시다. 시험엔 당연히 이게 나와요. 그리고 이건 나는 이렇게 보통 해요. 원칙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해요. 얘는 공식이 있고 원칙이 있어요. 당연히 원칙을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빠릅니다. 자, 해보죠. 보조선 어떻게 그린다고요? 원의 중심이 있대. 어디까지 그어요? 여기까지 그어요. 그럼 각도 몇 도? 90도. 그랬으니까 무슨 조건을 쓴다고? 수직 조건을 써요. 됐죠? 그럼 얘 기울기 몇이에요? 장난 나눠 선택 루트 2지 뭐. 맞아요. 1분의 루트 2인 거니까 루트 2예요. 그럼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지 뭐. 그래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기울기가 돼요. 그리고 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해야 되는 나는 얘의 기울기를 알잖아요. 얘의 기울기를 안다는 얘기는 한 점도 알면 되는데 그 한 점이 얘인 거니까 결국 쟤하고 쟤를 가지고 직선을 완성해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서 뒤에 한 점 x-1에 플러스 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되고요. 앞에 얘하고 얘 보기 싫으니까 양변에 몇 대로 곱하지? 루트 2대로 곱해요. 그리고 식을 정리해 보잖아요.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해볼게요. 루트 2, 루트 2대로 곱하면 이렇게 되죠. 루트 2의 y는 얘는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x-1에 플러스 여기도 루트 2가 곱해졌으니까 2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를 이항해 보세요. 그러면 x 플러스 루트 2의 y는 마이너스 한 번만 더 볼게요. 잠시만요. 반지름 뭔가 잘못했어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잠시만요. 이게 반지름 1이 아니구나. 이게 반지름 3이구나. 이거 잘못 썼어요. 미안합니다. 얘를 잘못 썼어요. 쏘리. 얘를 잘못 썼어요. 됐어요? 반지름 3짜리로 내가 3짜리를 잡았는데 1짜리를 잘못 봤네요. 미안합니다.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하면 3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가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두 개 더하면 항상 3이에요. 루트 3 이렇게 합시다. 3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얘가 루트 3의 제곱이라고. 미안합니다. 여기도 루트 3으로 바꿀게요. 여기 제곱하고 여기 제곱하면 맞아요. 아까 숫자 잘못 썼네. 그래서 얘가 루트 3의 전체 제곱. 미안합니다. 그래서 얘가 3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까? 아까 저 세팅을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이 결과나
이 결과는 어떤 결과가 된 거지? 같습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걸 써서 해도 돼요. 여러분 이거 공식만 그냥 놓고 계산만 할 줄 안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닌 거니까 이 원칙을 꼭 확인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요건 반지름 루트 3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세팅을 했어요. 알겠죠? 요거만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지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울기가 제시될 때가 있는데 나 지금 중심이 몇 컴마 몇인 거? 0,0인 거 하고 있어요. 중심이 0,0인 거 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0,0이래요. 기울기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기울기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라고 할까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이렇게 가는 놈이 있는데요. 접하는 게 이쪽에만 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에 접할 때는 이쪽 말고 이쪽도 접한다고 하니까 기울기가 제시되면 두 개가 형성이 되는데요. 당연히 y절편이 서로 다른 놈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얘도 공식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공식보다 역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원칙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식하고 원칙이 있는데 가능한 보조선을 써보길 바라고요. 그럼 공식이 있고 보조선이 있는데요. 공식 먼저 유도해 볼게요. 해봅시다. 먼저 기울기를 m이라고 그래요. 그럼 나는 이 직선 L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y는 mx 플러스 n인 건데요. 뭐가 제시되어 있다고? m은 이미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제시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뭐가 결정되면 되지? n만 결정되면 돼요. 즉 절편만 결정하면 돼요. 그럼 절편에 대한 식이 필요한 거죠. n에 대한 식을 처리하면 나머지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n에 대한 식을 만들기 위해서 보조선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 직선까지의 거리가 수직인데 반지름 뭐와 같습니다? r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된 거고요. 그럼 해보면 알잖아요. 얘를 무슨 양 만들어? 일반형 만들죠 뭐. 그래서 mx-y 플러스 n은 0이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중심이 몇 컴마 몇이지? 0,0인 거죠? 0,0 사이에 거리가 반지름 r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를 쓰기 위해서 루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써요. m제곱 플러스 1분의 왜 m이지? 얘 제곱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의 제곱.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한 다음에 여기다 빵 넣으면 그냥 없어지고 여기다 빵 넣으면 없어지고 n 이 값이 몇입니다? r입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린 뭐가 필요하다고? n이 필요하다고. 알겠지? 우린 뭐가 필요하다고? n이 필요한 거니까 얘를 n에 대한 식으로 만들면요. n은 얘로 때려 곱하면 되죠.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데 여기 원래 뭐가 붙어 있었지? 절대값이 붙어 있었으니까 그 절대값을 찢으면서 뒤에다가 뭐 하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n에 대한 식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내가 할 때 무슨 선 썼었지? 보조선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보조선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진짜 보조선 쓰지 않잖아요. 보조선을 안 쓰면 이 식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보조선을 써야 이 식이 보인단 말이죠. 앞에 여기서도 역시 이 보조선, 이 노란색이 보조선이 진짜 중요한 거니까 앞에 할 때도 이 식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보조선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보조선 놓치면 더 이상 식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제발 보조선과 식을 반드시 같이 사용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이제 n에 대한 식이 정리가 됐으니까 나
이쪽에다가 위쪽에다 할까?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요. 이 n자리에다가 얘를 그냥 넣는 거예요. 알겠죠? 이 n자리에다 그냥 얘를 넣으면 돼요. 그럼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에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접선의 공식이 하나 더 만들어진 거죠. 두 개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 더 만들어졌는데 역시 쉬운 문제는 활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내신에서 나의 등급을 결정한다든가 아니면 점수가 고득점으로 올라가면 이런 것 가지고 점수가 결정되지 않아요. 당연히 이거 알겠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이거 안 되면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꼭 기억해 두시기를 한 5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지우죠? 이제 특수한원 끝났어요.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좀 지우고. 특수한 원인 경우에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여기까지 나와요. 그래요. 첫 번째는 뭐가 제시된 경우? 접점이 제시된 경우. 접점이 A, B로 제시된 경우. 두 번째는 기울 B가 M으로 제시된 경우. 당연히 반지름은 R이에요, 지금. 알겠지? 반지름은 R이에요. 그럼 공식이 있는데 A, X 플러스 BY는 R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A와 이 A는 같은 거고요. 이 B와 이 B가 같은 거예요. 그냥 교과 과정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본 거고요. 기울기가 M이래요. 얘는 한 개 만들어지는데 기울기가 M이래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Y는 기울기 MX 줬어.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뭐 제곱 플러스 1 M 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제시됐으니까 얘가 절편이었단 말이죠. 절편이 두 개 만들어집니다 하는 건데 별로 어려운 문제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선을 쓰라고? 그렇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제발 여러분 보조선을 쓰셔서요. 그 보조선을 식으로 만들어 보셔야 돼요. 알겠죠? 됐어요? 어려운 문제는 다 여기서 나와요. 쉬운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특수한 원 마무리했습니다. 지웁니다. 두 번째. 이제 뭐지? 일반적인 원. 시험에 나오는 거. 일반적인 원은 중심이 0,0이 아닌 경우예요. 그리고 얘는 내가 아예 미리 얘기해 줄게요. 공식이 억지로 만들면 몇 개 있는데 외우지 마세요. 부탁인데 공식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특수한 원인 경우에는 공식이 있는데 일반적인 원인 경우에는 공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공식으로 하면 안 되고 뭐가 있는 거지? 보조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선을 써서 그놈을 가지고 식으로 작성해라. 이게 문제라니까요. 즉 다른 말로 뭘 사용해라? 원칙을 사용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접선의 방정식 하면 계속 그냥 공식만 가지고 하는데 그걸 해결이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공식만 외우니까 어려운 거예요. 원칙을 꼭 해보세요. 두 가지 해볼게요. 첫 번째, 역시 뭐가 제시된 경우? 점이 제시된 경우.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할 건데요. 이번엔 중심이 0,0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중심이 A, B예요. 그리고 접점이 제시됐으니까 얘를 뭐라고 할까? X1, Y1이라고 할까요? 됐어요? 그래서 저 접선에서, 접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대요. 그럼 이 L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얘를 찾아내래요. 공식이 있기는 있는데 나도 알려줄 수 있는데 나는 그냥 원칙으로 풀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원칙으로 풀겠습니다.
그럼 원칙은 뭐지? 원의 중심에서부터 어디까지 연결해야 되지? 점까지 연결하는데 각도 몇 도? 90도. 놓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나는 얘의 기울기를 알잖아요. 대답해보세요. 얘 기울기 뭐지? x1-a분의 y1-b입니다 해서 얘 기울기를 아는 거잖아요. 그럼 수직 조건에 따라서 나는 얘의 뭘 알아? 기울기를 안단 말이죠. 다시 나는 얘의 기울기를 알아요. 그럼 당연히 수직 조건에 따라서 얘의 기울기도 안단 말이죠. 그럼 나는 얘의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아니까 접선 완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억할 거,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거. 수직 조건으로 기울기를 확인해요. 그리고 접점이 있잖아요. 접점은 원 위의 점이면서 어디 위의 점이라고? 직선 위의 점인 거니까 이게 직선 위의 점인 거잖아요. 그러면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안 돼요. 직선의 방식 못 만들면 그거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접선을 확인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제발 이거에 대해서 공식이 하나 있어요. 이런 게 있거든요. a-x1에 x에 더하기 b-y1에 y에다가 얘가 r의 제곱입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런 게 아닌가? 공식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공식이 비슷한 게 있는데 하지 마세요. 알겠죠? 하지 말고 그냥 이걸로 하세요. 이게 훨씬 더 빠릅니다. 두 번째. 똑같아요. 뭐가 제시됐을 때? 그렇지. 기울기가 제시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요. 여기 아래다 그리죠. 중심이 A, B예요. 그리고 이번엔 얘의 기울기가 M으로 제시되어 있대요. 이렇게. 이때는요. 기울기가 제시됐으니까 우리 아까 공식 만들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접선을 설정할 수 있어요. 대답해봐요. 접선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울기가 몇이라고? m이라고요. 그럼 만들지 뭐.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m은 제시했으니까 뭐만 찾아내면 되지? y절편 n만 찾아내면 돼요. 그럼 이 n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쓸 것은 역시 무슨 선? 보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얘가 반지름 r인데 이게 뭐가 되는 거지? d. 이렇게 된 거잖아요. r하고 d하고 어떻습니다?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무슨 형 만들어? 일반형 만들어요. 그러면 mx-y 플러스 n은 0입니다. 와 불러보세요. a, b. 그렇잖아요. 아니 얘가 a, b죠. 얘가 직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a, b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계속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반지름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뭘 결정해? n을 결정할 수 있어요. 됐어요? 이게 우리가 공식 유도할 때 했던 그 생각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그냥 접선이 되는 거예요. 됐죠? 하나 더 합니다. 세 번째는 이번엔 외부 점이 제시된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외부점이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원이 있대요. 원의 중심이 A, B예요. 근데 여기 점이 있는 거예요. 이 P점이 X1, Y1인 거예요. 이렇게. 접점도 아니고요. 기울기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점을 하나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이 두 개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됐어요? 두 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얘하고 얘는 기울기도 다르고 y절편도 달라요. 아까 여기서는
y절편만 달랐잖아요. 근데 이때는 y절편도 다르고 기울기도 다른 두 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역시 방법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 접선을 설정을 해요. 접선을 설정을 해요. 얘가 x1, y1을 지나가는 접선인 거, 직선인 거잖아요.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인 거니까 y는 n배의 x-x1에 더하기 y1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얘는 지금 정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되지? 기울기 m만 찾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기울기 m만 찾으면 m이 두 개 나오겠죠? 당연히 m이 두 개 나와요. 하나는 양수로 나오고 하나는 음수로 나올 거예요. 반드시 m이 두 개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는 쓸 게 또 똑같다니까요. 보조선을 사용해요. 어떤 보조선인 거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거리? 여기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뭡니다? R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뭡니다? R입니다. 이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무슨 형 만들어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일반형 만들어요. 알겠죠? 일반형 만든 다음에 얘 일반형 만들어야 돼요. 좋아요. M 외우라고 써주는 게 아니에요. 외우라고 써주는 게 아니고 이거 외우면 큰일 나요. 이걸 외우라고 써주는 게 아니고 얘를 이렇게 일반형 만드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지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mx-y에 1로 넘어갔대요. 마이너스 m배의 x1 더하기 y의 1은 0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얘와 몇 컴마 몇? a, b 사이의 거리가 아래다 쓰겠습니다.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다.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결정돼요? m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려운 건요. 항상 보조선하고요. 식을 같이 쓰라고 해요. 알겠죠? 보조선과 식을 같이 쓰라고 하니까 두 개 잘 비교해 놓으셔야 돼요. 특히 이제 이 원칙이 있잖아요. 얘를 일반형 만든 다음에 a, b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습니다는 맨날 원의 방정식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쓰이는 중요한 원칙인 거니까 꼭 연습해 두셔야 돼요. 한 15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 수업 중에. 그렇잖아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접선까지 우리가 좀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